예, 콜럼버스와 아일랜더스 경기에서 골리 인터피어런스 장면이 있었죠. 이게 사실은 이제 좀 많이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굉장히 중요한 국면에서 나왔던 부분이었고, 그리고 이제 두 팀이 모두 이제 플레이오프 경쟁을 아직까지는 하고 있는, 물론 이제 조금 이제 콜럼버스도 연패하면서 좀 약간 어려워진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아일랜더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승점 1.1점이 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진짜 정규승을 누가 하느냐, 그죠? 그리고 이제 연장을 가느냐, 이런 것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경기였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골리 인터페런스 상황이 나오게 되면서 좀 이제 또 이제 도마에 올랐던 그런 경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이런 경기 뭐 이제 이런 느낌이 됐습니다. 4대3으로 끝났고요. 그리고 이제 콜럼버스가 이겼어요. 네, 결국 이제 콜럼버스가 이게 중요한 거죠, 그죠? 결국 이제 콜럼버스가 이겼습니다. 사실 이제 이 경기는 뒤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저 골이 선언이 됐다라고 하면 아일랜더스가 정규승을 거둘 수 있었던 경기였기 때문에 더 이제 좀 이제 논란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뭐 슛아웃에서 콜럼버스가 승리를 4대3 승리를 거두게 됐네요. 이렇게 되면서 지금 순위표가 아주 또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오타와도 요즘 조금 이제 분위기가 내려오면서, 물론 이제 오타와는 이제 뭐 또 이기면은 또 금방 올라갈 수 있지만, 근데 이제 몬트리올, 뭐 아일랜더스, 레인저스, 재킷스 뭐 이런 팀들은 사실은 이제 플레이오프 충분히 뭐요 아래 팀들도 아직까지 가능성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제 여기서 진짜 이제 아일랜더스가 정규승을 거뒀다라고 하면, 그죠? 콜럼버스도 더 어려워지고 72점에서 그냥 이제 머물러 있는 과정에서 아일랜더스는 뭐 몬트리올이랑 지금 어떻게 보면 승점은 똑같이 가져가는, 물론 이제 순위가 몬트리올 제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한 경기를 이미 이제 타이브레이크 제 1번이 결국은, 그죠? 더 적은 경기 이게 이제 제 1번이고, 근데 결국 이제 뭐 1번 타이브레이크는 별 의미가 없는 게 마지막에 이제 82경기 오면은 다 똑같아지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인데요. 어쨌든. 그렇게 어쨌든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아일랜더스 74점까지는 만들었으니까, 물론 뭐 그런 시각에서는 괜찮을 수도 있지만 75점, 우리가 75점이 되고 저쪽을 72점으로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이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은 도마에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는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뭐 제키츠 입장에서는 중요한 승점 2점을 올렸죠. 6연패 탈출했고요. 그리고 이제 구드브랜슨이랑 모너헨이 오늘 복귀하는 경기였었는데 요 복귀전에 승리를 했습니다. 사실 이제 모너헨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지금 빠져 있었고, 이제 실제로 이제 뭐 전선 이탈하기 전에는 모너헨 같은 경우에는 누구냐, 마르첸코 그리고 치나우프랑도 이제 좋은 이런 조흡을 맞춘다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참 이제 큰 힘이 되는 선수였었는데, 오늘 복귀전인데 어쨌든 이겼어요. 그 과정이 깔끔하지는 않았지만, 이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뭐 사실 경기 자체는 뭐 0대2로 지고 있다가 두 골 따라 붙고, 그 다음에 이제 한 골 더 아일랜더스가 달아났었나요? 근데 이제 또 따라오고, 그리고 이제 또 다시 따라붙고 이런 그림이었기 때문에 뭐 경기 자체는 꽤 재밌지 않았나. 뭐 이제 이렇게는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일랜더스 입장에 사실 억울한 거는 경기 종료 8.9초를 남기고 4대3으로 경기를 역전했습니다. 3대3 동점이었는데 이제 마지막이 어떻게 보면 팁인은 아니었던 것 같아. 팁도 되겠던 것 같아, 생각해보니까. 이제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진짜 경기 종료 거의 한 10초를 남겨두고 경기를 역전을 했었거든요. 근데 요게 이제 골리 인터피런스로 취소가 되는 바람에 결국 이제 3대3으로 이제 연장 가고, 슈트아웃 가고, 이렇게 이제 패배를 하는 그림이었어요. 예, 뭐, 이 장면은 뭐, 이렇습니다. 펠미에르 선수가 이제 오른쪽에서, 이제 화면 이제 위쪽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과정에서 메르즐리킨스랑 지금 바라보시면 접촉이 있었죠. 접촉이 있었습니다. 예, 접촉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왼손으로 메르즐리킨스가 딱 이제 펠미에르 선수를 밀어내는 장면이었는데, 요거 거의 딱 이 밀어낸 거의 직후에, 그죠? 골이 딱 박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그림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 골이 취소가 됐고요. 처음 이제 아일랜더스 중계진은 하이스티킹인 줄 알았었어요. 그러니까 처음 아일랜더스 중계진은 하이스티킹 때문에 취소되는군요, 이랬는데, 이제 아일랜더스가 자체 그 심판이 왜 이제 경기 중단했는지 이야기하기 전에 아일랜더스가 자체 이제 그 화면을 돌려봤을 때는 이거 하이스티킹 절대 아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났는데, 그럼 뭐죠? 이런 느낌이 되다가 심판이 골 인터피어런스다, 이제 요 이야기를 했는데 좀 의아해하는 그런 반응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상황실의 설명은 골 직전에 펠미에르 선수가 메르즐리킨스의 크리스 안에서의 포지셔닝을 할 수 없게 반응을 했다. 결국 이제 요것 때문에 골 판정을 취소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골 직전의 장면에서 펠미에르 선수가
보시면은 메르지 리킨스 선수가 크리스 안에 있잖아요. 그죠? 크리스 안에 있었는데 일단 접촉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이 접촉을 밀어내는 과정에서 결국은 이 뭐냐 좀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런 과정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국은 이 골리 인터페런스가 선언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일랜더스 입장에서 좀 억울한 건 뭐냐면요. 요 골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접촉이 있어가지고 결국은 예를 들면 골리가 요 접촉 때문에 못 막았다. 이러면 좀 이해가 되는데 사실 이제 접촉 이후에 조금 시간이 있었거든요. 한 0.5초라든가. 지금도 바라보시면 10.4초인데 네트 안에 들어간 저 장면이 9.7초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적 여유가 좀 있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골리가 골 막을 정도로의 방해는 아니다. 이런 부분에서 좀 억울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그 부분인데 이제 뭐 상황실에서는 이렇게 이제 요 이유 때문에 골리 인터피런스를 부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펠미어리도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해야 되죠? 강력하게 이제 이후에 왜 이제 골이 취소가 됐냐 이런 걸 물어봤을 때 결국 이제 뭐 크리스 안에서 그죠? 그 접촉이 있었고 이제 그 과정에서 골리가 다시 자리를 잡는데 이제 이렇게 이제 필요한 시간이 있다. 근데 뭐 이제 이런 부분이었겠죠. 근데 이제 결국 이제 펠미어리가 이거 5분 걸리나 다시 자리 잡는데 5분 걸리나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이제 비꼬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이제 종합을 해보면은 펠미어리 선수한테 설명을 심판이 설명을 한 게 접촉 이후에 결국 이제 골리가 다시 자리를 잡는 이제 그 과정에서 실점을 했기 때문에 결국 이제 방해 동작으로 봤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펠미어리는 야씨 그게 뭐 5분이 걸리냐 이런 식으로 이제 비꼰 거고요. 인터뷰에서 어쨌든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왔고 그리고 파트릭 루아 감독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이제 토론토가 이 콜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뒤집는데 뭐 무서우면은 이제 쫄리면 그죠? 쫄리면은 뭐 이제 뭐 사실 파트릭 루아 식으로 따지면 쫄리다라는 표현 조금라고 이제 번역을 하는 게 조금 더 맞는 것 같긴 한데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 토론토가 필요 없다. 그러니까 이런 어떻게 보면은 명백하게 골 인터페런스가 아닌 그러니까 심판이 어떻게 보면 잘못 판정한 이런 상황에서 루아가 보기에 심판이 잘못 판단한 상황을 상황실에서 뒤엎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명백한데 이게 이제 결국은 뭐 심판 체면체를 준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겠죠. 루아 입장에서는. 그러면 토론토 상황실 필요 없는 거 아니야?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원래 이제 뭐 루아가 이런 양반이죠. 하지만 하나 더 보시면 지금 이게 그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펠미어리 선수가 접촉한 이후에 메르지 리킨스 선수가 살짝 밀어내는 장면인데 지금 요 과정에서 로마노프 선수가 슈팅을 가자고 하는 장면입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은 지금 이 콜은 좀 정당화가 될 수 있는 콜인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로마노프 맞을 겁니다. 슛 때린 선수가 누군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저 포인트 슛을 때린 저 장면 자체가 한 0.5초만 늦었었어도 제 생각에는 이제 골리가 세이브할 시간이 충분하다라고 판단을 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 바라보시면 펠미어르 선수 일단 먼저 접촉을 했고 그 과정에서 메르지 리킨스가 밀어내는 장면. 지금 이 밀어내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이 장면에서 동시에 슈팅이 딱 날아왔기 때문에 메르지 리킨스 입장에서는 접촉 이후에 그죠 리커버. 이제 그 장면이 아직 안 된 거잖아요. 그렇게 바라보고 이제 결국 심판은 여기서 이제 노골을 선언을 그냥 계속 한 거예요. 그렇게 이제 보는데 이제 뭐 아일랜더스 입장에서는 그냥 메르지가 오히려 믿거 아니냐. 이렇기 때문에 대응이 늦어진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결국은 상황실의 주장을 고려를 해보면은 펠미에르 선수의 접촉으로 인해서 슈팅 상황에 대한 대응이 늦은 거고요. 일반적으로 골리 인터페런스 같은 경우에는 판정 경향 자체가 골리를 보호하는 쪽으로 기우는 경향성이 있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골리를 조금 더 생각을 하는 부분이다라는 거죠. 이제 왜냐하면 지금 상황 같은 경우에도 크리스 안의 접촉이었고, 그리고 접촉을 먼저 요즘 그냥 게임 같은 요즘 말도 아니다. 게임에서 이니시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접촉을 이제 이니시에이트 한 쪽도 결국 펠미어리기 때문에 요 콜 자체는 어쩔 수가 없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만약에 펠메리 선수의 접촉 이후에 이 대응이 슈팅 타이밍보다 조금만 더 빨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역으로 얘기하면 이 말 설명 좀 이제 애매하게 적어놨는데, 그러니까 슈팅이 만약에 한 0.5초만 늦게 들어왔어도요.
아마 이거는 골이 선언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때 같은 경우는 글러브로 밀어낸 이후에 메르지가 한 0.5초 정도 되면은 그 스퀘어 딱 자세를 잡는 상황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때 슛이 날아와서 만약에 들어갔으면 그건 골이 됐을 겁니다. 근데 결국은 그 접촉으로 인한 이 뭐라고 해야 되죠? 이 크리스에서 밀어낸 그 동작에서의 결국은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에 펠미어리가 접촉을 아예 안 했다라고 하면 또 그건 이야기가 다르겠죠. 그러니까 펠미어리가 아예 접촉이 없이 그냥 이제 메르지가 그냥 글러브를 혼자서 미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면은 그건 또 이야기가 다른데 일단 어쨌든 저쪽에서 크리스 안에 있는 선수의 골리에 대한 접촉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은 타당하게 판단을 했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그렇게 이제 바라보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근데 지금 제 설명을 들어보셔도 아시겠지만 이게 조금 기준점을 이게 사실 하키를 굉장히 오래 보신 분들도 이 기준점이 명확하지 않을 때가 있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시면은 이게 또 들으시는 부분 보시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기준점이 명확하게 좀 안 잡히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리그에서의 판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자칫 일관성이 굉장히 없게 느껴지실 수가 있습니다. 골리 인터피런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어떻게 보면 이제 뒤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심판이 이걸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누가 먼저 접촉을 했느냐 그리고 이제 이 상황 자체가 어떻게 보면 리커버 확실하게 되는 상황이냐 이게 이후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 골리가 방해를 받는 상황이냐 그리고 이 접촉 자체의 시작이 누가 시작을 했느냐 이 공격자가 시작을 했느냐 아니면 수비자가 밀어서 공격자가 이제 결국 이제 어쩔 수 없이 말려 들어간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기준점이 사실은 좀 잘 잡혀 있으면 사실 골 인터페런스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이게 사실은 뭐 모든 팬에게 이걸 다 요구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은 어떤 느낌에서는 좀 일관성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지난주 월요일날 GM 미팅 관련 이야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GM 미팅 중에 요런 세션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세션이 있었냐면은 32명이 GM인데 정확하게는 31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1명의 GM이 올해 있었던 그러니까 이제 이 지난주 월요일 이전까지 있었던 골리 인터피어런스 54번이 있었대요. 54번의 골리 인터피어런스 예시가 있었다 그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요 감상을 그러니까 GM들이 이제 요 이제 골리 인터피어런스 이제 요거 보고 한번 감상을 물어봤대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러니까 이제 감상이라고 하면 이제 이 콜에 동의하느냐 아니면 이제 이거는 어떻게 이제 해서 이 콜에 대해서 생각을 하느냐 이런 것들을 물어봤는데 54개의 예시 중에 52개의 예시에서 굉장히 다수의 GM들이 상황실의 판정에 동의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개 정도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제 우리 GM들이 아무리 봐도 이건 좀 동의하기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52개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그 52개에서 상당히 많은 숫자가 그 굉장히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많은 GM들이 이제 당연히 이거는 그 상황실에서 맞는 판정을 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 그럽니다. 근데 이제 뭐 다들 아시겠지만 GM 중에는 전 굉장히 유명한 선수 출신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 편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과정 자체가 이런 부분을 하나 이제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제 그때 이제 나온 이야기가 NHL 하키부 사장 지금 이제 크리스 킹시인데 이제 이분이 리뷰랑 챌린지 이런 거 이제 시스템 잘 자리 잡고 있고 근데 이제 이게 결국은 나쁜 결과가 나왔을 때 굉장히 표적이 되기가 쉽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감독 코치도 이거 뭐 이제 방금 루아라든가 선수들도 비난을 했잖아요. 그죠? 비판을 했잖아요. 이제 이런 이제 표적이 되기 쉽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제 미디어도 좀 이제 나쁜 쪽으로 이야기를 하는 그러니까 표적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은 근데 GM들이 이렇게 54개의 예시를 보고 52개의 결과에서 별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하는 이런 부분에서도 이번 결과가 GI 골 인터피런스의 판단 자체가 굉장히 일반적인 그런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GM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과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비슷하게 이해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크게 이제 다르지 않고 막 기준이 헷갈리고 기준이 이제 뭐 정말 동떨어져 있고 말도 안 되고 이런 느낌이 아니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 동의를 한다라는 거니까 이제 이런 부분인데 그러면은 골 인터피어런스 판단이 왜 이렇게 실패를 하느냐? 왜냐면 지금도 이제 GM들이 이제 이런 이제 상황실의 판단에 다 동의를 하고 하는데 이거는 상황적으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감독이랑 코치 같은 경우에는 1분이 되지 않는 시간에 챌린지를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해야 돼요. 일단 이제 골 인터페런스 챌린지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요런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감정적인 부분이 역시나 이제 개입이 될 수밖에 없다. 돈 와델 돈 와델 지금 제키스 GM인데. 근데 이제 돈 와델 씨가 지난주에 저기 이제 참가한 이후에 그런 인터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감독 코치들은 조금 감정적으로 감정이 아예 개입이 안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자체를 이제 좀 아무리 정심이라고 해도 좀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도 있는 거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당연히 이제 우리 쪽에 좀 손해보는 판정 같은 경우에 좀 받아들이기 또 어려운 그런 건 있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의 개입 여부가 역시나 이제 좀 냉정하게 GI를 판단하기 힘든, 골 인터페런스를 하기 힘든 이유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GI 같은 사실은 이제 골 인터페런스가 좀 판단이 필요한 골이잖아요. 그죠? 이제 심판의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기준점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콜인데, 이렇게 되면 사실은 자연히 상황 자체도 좀 복잡해지고, 일반적으로 봤을 때 다른 콜들에 비해서, 그리고 판단 기준 같은 부분도 그냥 이제 일반적인 팬분들은 조금 이제 그 파악하기 힘든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저는 리그 쪽에서 이제 이런 이제 좀 상황별로 이제 조금 더 자세한 예시라든가 가이드라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구축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장면에서는 왜 이제 이게 이제 골 인터피어런스다. 이제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사실 얘기 후토크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긴 했었는데, 그 F1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올해부터 F1 이제 작년에 쌍파울루 그랑프리에서 그 이제 퀄리파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어려웠던 그게 있었기 때문에 올해 F1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제 규정, 그러니까 이제 퀄리파잉이 치러지지 못한다라든가 이제 퀄리파잉에서 그런 문제들이 생겼을 때에 레이스 그리드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굉장히 세부적으로 명문화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NHL도 요런 상황에서는 왜 이 선수가 골리 인터피어런스가 선언이 됐고, 그리고 이제 요런 상황에서는 이제 뭐 수비수가 접촉을 이 첫 1차적인 이유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접촉이 있었어도 골리 인터피어런스가 아닌 거고, 지금 뭐 요 상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공격자가 이제 먼저 이제 접촉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인터피어런스인 거고, 지금 이거는 이제 접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골크리스 바깥이고 골리가 세이브를 하는데 방해가 크게 안 됐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골리 인터피어런스가 아니고, 이런 가이드라인 같은 거를 조금 더 명문화를 자세하게 해준다라든가, 아니면 이제 조금 라이트한 팬들을 위해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시청각 자료로 활용을 해가지고 이제 이런 걸 만든다라든가, 지금 뭐 그런 거 있던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나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사실 팬들도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일관적이지 않다. 이게 참 왜 이게 뭐 골 인터페런스, 뭐 실제로 오늘도 보시면은 뭐 X라든가 이런 타임라인에 굉장히 요 관련 내용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저는 정심이라고 보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NHL도 보완해야 될 부분, 이제 이런 부분은 좀 명문화라든가 조금 더 자세한 예시를 포함을 한 룰북 같은 데도 조금 더 자세한 예시를 포함을 해서 이제 이런 과정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명문화 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GI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뭐 사람이 만드는 제도이기 때문에 모든 게 뭐 다 완벽할 수는 없지만은 NHL도 이제 이런 부분도 하나하나 다시 또 재정비하고 규칙을 조금 더 세부화시키는 노력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려보면서 이 내용은 마무리 지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